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전국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고영태.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찍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고영태는 지난 4월 검찰에 의해 전격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고영태는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검찰이 도구를 이용해 문을 강제로 열기도 했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세간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고영태는 국정농단 사건이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내가 적극 참여하여 알려지게 됐다며 구속 전까지 검찰과 특검에 나갔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희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고영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영태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조희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특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뇌물죄 성립 여건인 대가관계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었습니다. 조희연 부장판사의 이 같은 결정으로 고영태는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를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의원 33명이 3일 구속 재판 중인 고영태의 보석 허가를 법원에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탄원서에서 고 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정적인 제보자 역할을 하며 기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석 허가 신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안민석이는 고영태 씨는 세상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혀낸 내부 고발자라고 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청구가 허가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변호인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등의 혐의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고 씨에게 적용된 사기, 마사회법 위반, 알선수재 모두 보석의 제한 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단지 주말에 보낸 검찰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는데 도망갈 염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태 변호인이야 변호인의 역할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겠으나 국회의원까지 나서면서 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인가라는 의심까지 가게 합니다. 입법부 권력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안민석이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안민석은 그동안 꾸준히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 씨의 목적이 돈이었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었는데 구체적인 실행을 법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최순실의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국정농단의 본질은 재산인데 이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악의 세력을 뿌리를 뽑고 또한 안민석은 최순실이 빼돌린 재산이 유럽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의심하고 있는데 수십 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자금이
최 씨 일가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네. 프레이즈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78년 미국 의회에서 미국 CIA가 당시에 박정희의 통치 자금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기록 그 보고서에 보면은 당시에 박정희 통치 자금이 그 당시 돈으로 한 9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300조가 되는 돈이거든요. 네. 이 돈의 출처가 지금 묘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네, 묘해요. 그래서 이 최순실 재산은 그때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숨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 씨 쪽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최태민이가 최순실한테 자기의 자리를 승계를 해준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 동생 최순천 보면은 재산이 수천억인데요. 이상하잖아요. 네. 모든 것을 승계한 최순실이가 200억대밖에 안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러다가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 비자금까지 파헤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산이 800조 원이니 독일에 빼돌린 재산이 1조 원이라는 등의 루머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안민석이며 그는 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산이 천문학적이라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빈 우종창 기자 말에 의하면 안민석의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를 근거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에 전혀 없는 내용을 교묘히 엮어서 거짓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민석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줄 돈 330억 달러를 빼돌렸고 2017년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 돈이 300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독일에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밝힌 최순실의 재산은 미성빌딩, 강원도 용평, 하남식당을 다 합쳐 전 재산은 총 200억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이러한 안민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축하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민석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은 우종창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탄핵 전국 동아일보 동정민 기자는 독일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저희 데일리 베스트에서도 음성 대역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으며 이 영상은 조회수 30만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곳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 정유라를 잡겠다며 이곳에 왔다. 나름 열심히 취재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대부분 만났고 이야기도 들은 것 같다. 결론은 허탈하다. 사회부,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하며 많은 스캔들 취재를 했지만 이번처럼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취재도 없는 것 같다. 페북 친구분들도 같이 한 번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최순실이 숨겨놓은 재산이 3천억 원을 넘어 8천억, 10조 원까지 갔다. 페이퍼 컴퍼니가 500개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도 회사 등록을 하려면 2만 5천 유로, 우리 돈 3천만 원이 든다. 제대로 안 된 것도 그 절반 비용이 든다. 거기에 현지 법인장과 회계법인을 임명해야 하고 그 비용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 500개면 그 비용만 해도 매년 수백억이다. 그 비용을 감당하고 정말 수조 원이 들어갔을까? 독일은 1만 유로만 의심나는 현금이 들어와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최순실이 1992년부터 독일에 만든 회사는 4개. 그것도 다 말아먹었다.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사업도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이고 사람도 제대로 못 쓰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딸 등살에 못 베겨. 개 키우다가 맨날 쫓겨나는 그냥 못나고 무식한 사람이다. 최순실은 정말 500개 페이퍼 컴퍼니로 수조 원의 재산을 숨길 수 있는 능력자일까?
이런 최순실의 집사로 독일 교민 여러 명이 거론된다. 취재하면 최 씨의 독일 인연 그 처음과 끝은 독일 총연합회장을 지낸 윤남수 씨로 통한다. 그 아들인 데이비드 윤이 실무일을 다 맡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이 최순실의 재산 수조원을 수십 년 동안 관리했다는 게 대체적인 기사다. 그런데 그 윤남수 씨 부자는 저기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한참 떨어진 작고 허름한 2층 빌라에 살고 있다. 윤남수 씨는 5년 전부터 한 한식당에 빌부터 매일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그 아들은 2년 전까지 술값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증언이 쏟아진다. 그 사람이 최순실의 수조원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라면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까? 정유라가 덴마크에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지금 확인 중이지만 그전까지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진다. 지난 15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데이비드 윤과 정유라가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모일간지 일면 톱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한 여사장이 그게 나라는 걸 알면서 누군가 음해하고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정신이 나갔기로서니 지금 이 시국에 정유라가 프랑크푸르트 명품 거리에서 대놓고 쇼핑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주일 전까지 유명 한식당에서 정유라를 봤다는 제보도 분명 새로 들어왔다. 대체 진실은 뭔가? 일례로 무종편 기사를 보면 최순실이 출국 이틀 전 한식당에 스위스 현금 계좌를 갖고 왔단다. 최순실 출국 이틀 전이면 이미 그 한식당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다. 그것도 스위스 현금 계좌가 든 가방을 들고 남들이 보는 한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 제보자는 대체 스위스 현금 계좌가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취재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의혹 속에 사실로 드러난 게 너무나 없다. 기사를 보면 출처도 불분명하다. 그저 한 교민에 따르면 예전 스캔들 기사는 적어도 그럴듯한 상식이라도 있었다. 각종 쏟아지는 제보와 기사 속에 중심을 잡기가 참으로 어렵다. 언론은 팩트라는 초심 속에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이 같은 결정으로 고영태는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이를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의원 33명이 3일 구속 재판 중인 고영태의 보석 허가를 법원에 요청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탄원서에서 고 씨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정적인 제보자 역할을 하며 기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최순실 재산 환수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보석 허가 신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안민석이는 고영태 씨는 세상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밝혀낸 내부 고발자라고 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 청구가 허가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변호인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등의 혐의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고 씨에게 적용된 사기, 마사회법 위반, 알선수재 모두 보석의 제한 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아니다며 오랜 기간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단지 주말에 보낸 검찰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는데 도망갈 염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영태 변호인이야 변호인의 역할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겠으나 국회의원까지 나서면서 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인가라는 의심까지 가게 합니다. 입법부 권력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안민석이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안민석은 그동안 꾸준히 국정농단의 주인공인 최 씨의 목적이 돈이었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었는데 구체적인 실행을 법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최순실의 재산은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국정농단의 본질은 재산인데 이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악의 세력은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순실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악의 세력을 뿌리를 뽑고 또한 안민석은 최순실이 빼돌린 재산이 유럽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 씨 일가 재산의 시작점을 의심하고 있는데 수십 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자금이 최 씨 일가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78년 미국 의회에서 미국 CIA가 당시에 박정희의 통치 자금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기록 그 보고서에 보면은 당시에 박정희 통치 자금이 그 당시 돈으로 한 9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한 300조가 되는 돈이거든요. 네. 이 돈의 출처가 지금 묘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네, 묘해요. 그래서 이 최순실 재산은 그때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숨겨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최순실 씨 쪽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최태민이가 최순실한테 자기의 자리를 승계를 해준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 동생 최순천 보면은 재산이 수천억인데요. 이상하잖아요. 네. 모든 것을 승계한 최순실이가 200억대밖에 안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러다가 고구려 시대 광개토 대왕 비자금까지 파헤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산이 800조 원이니 독일에 빼돌린 재산이 1조 원이라는 등의 루머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안민석이며 그는 늘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산이 천문학적이라고 늘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직접 발로 뛰며 현장 최순실이 숨겨놓은 재산이 3천억 원을 넘어 8천억, 10조 원까지 갔다. 페이퍼 컴퍼니가 500개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독일은 기본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도 회사 등록을 하려면 2만 5천 유로, 우리 돈 3천만 원이 든다. 제대로 안 된 것도 그 절반 비용이 든다. 거기에 현지 법인장과 회계법인을 임명해야 하고 그 비용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 500개면 그 비용만 해도 매년 수백억이다. 그 비용을 감당하고 정말 수조 원이 들어갔을까? 독일은 1만 유로만 의심나는 현금이 들어와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최순실이 1992년부터 독일에 만든 회사는 4개. 그것도 다 말아먹었다.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사업도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이고 사람도 제대로 못 쓰는 마이너스의 손이다. 딸 등살에 못 베겨. 개 키우다가 맨날 쫓겨나는 그냥 못나고 무식한 사람이다. 최순실은 정말 500개 페이퍼 컴퍼니로 수조 원의 재산을 숨길 수 있는 능력자일까? 이런 최순실의 집사로 독일 교민 여러 명이 거론된다. 취재하면 최 씨의 독일 인연 그 처음과 끝은 독일 총연합회장을 지낸 윤남수 씨로 통한다. 그 아들인 데이비드 윤이 실무일을 다 맡은 것도 사실이다. 이들이 최순실의 재산 수조 원을 수십 년 동안 관리했다는 게 대체적인 기사다. 그런데 그 윤남수 씨 부자는 저기 프랑크푸르트에서도 한참 떨어진 작고 허름한 2층 빌라에 살고 있다. 윤남수 씨는 5년 전부터 한 한식당에 빌부터 매일 고스톱이나 치고 있고 그 아들은 2년 전까지 술값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다녔다는 증언이 쏟아진다. 그 사람이 최순실의 수조 원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라면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까? 정유라가 덴마크에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을 누빈 우종창 기자 말에 의하면 안민석의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를 근거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이저 청문회 보고서에 전혀 없는 내용을 교묘히 엮어서 거짓을 선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민석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줄 돈 330억 달러를 빼돌렸고 2017년 화폐 가치로 따지면 그 돈이 300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독일에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30일 검찰 조사에서 밝힌 최순실의 재산은 미성빌딩, 강원도 용평, 하남시 땅을 다 합쳐 전 재산은 총 200억가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종창 기자는 이러한 안민석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일축하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민석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은 우종창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탄핵전국 동아일보 동정민 기자는 독일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저희 데일리 베스트에서도 음성대역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으며 이 영상은 조회수 30만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며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곳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 정유라를 잡겠다며 이곳에 왔다. 나름 열심히 취재했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대부분 만났고 이야기도 들은 것 같다. 결론은 허탈하다. 사회부,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하며 많은 스캔들 취재를 했지만 이번처럼 퍼즐이 맞춰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취재도 없는 것 같다. 페북 친구분들도 같이 한 번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전국의 핵심 인물로 손꼽히는 고영태. 바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런닝 찍고 노는 거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데 나 같이 엮어야 되겠네. 내가 제일 좋은 그림 뭐냐면 이렇게 틀을 따따따따 한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갖고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나는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야. 근데 형이 아직 그걸 아직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1년도 안 걸려. 1년도 안 걸리니까 더 힘 빠졌을 때 던져라. 고영태는 지난 4월 검찰에 의해 전격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고영태는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검찰이 도구를 이용해 문을 강제로 열기도 했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세간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고영태는 국정농단 사건이 전경련의 배임, 횡령으로 끝날 수사였는데 내가 적극 참여하여 알려지게 됐다며 구속장까지 검찰과 특검에 나갔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0%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희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고영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영태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조희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 특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뇌물죄 성립 여건인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었습니다.